네, 미국 주식 투자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저희와 함께 따라해보시죠.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시간. 저희 계속해서 MT 이하경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부터는 미국 대선과 주식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3일, 즉 우리 시간으로는 4일에 이제 공개가 될 예정이고 15일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 그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하원 의원까지도 함께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또 여겨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 그 민주당이 싹쓸이한다. 그래서 블루 웨이브 이런 거 뭐 그런 얘기 나온 거 바로 그런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지만 이제 수많은 사람 다른 후 투표가 같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대통령뿐만 아니라 임기 연방 하원은 그 2년의 임기 때문에 2년마다 계속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435명을 그날 또 뽑게 되겠고요. 임기 6년입니다. 연방 상원에서 반씩 이제 바꾸거든요. 근데 이번에 35명을 이번에 이제 또 투표를 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역시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면 총 선거인단 수는 538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반이니까 270명을 확보하면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인구 비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랑 뉴욕이 그레이모어도 제일 많고요. 은근히 이제 텍사스 지역 여기 많고요. 특히 이제 플로리다가 항상 핵심이 됐던 지역이죠.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도 보면 끝까지 가서 재검표하고 막 나왔던 데거든요. 예전 그 당시에 보면 그래서 플로리다가 역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플로리다나 텍사스, 애리조나 이런 쪽이 이제 핫한 그런 지역구가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왜 선거인단을 뽑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이거는 이제 잠깐 그 얘기를 해드리면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이제 연방 정부잖아요. 주가 모여서 연방이 됐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를 대표하는 거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과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게 이 사람들이 또 보이면 또 그 상원에 가거든요. 거기서 한번 또 형식적인 투표를 하는데 이게 또 내년 1월에 가서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하러 지금 하루에 갈 텐데 왜 가냐는 건데 이게 미국의 헌법이라는 게 잘 안 바뀌고 지금도 수정 나온 거 아닙니까? 혹시 아실지 학교 때 배우셨겠지만 이게 그 시기가 예전에 저 위쪽이 있지 않습니까? 저 시애틀이나 이런 데서부터 워싱턴까지 마차 타고 가는 시간입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200년 전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분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이고 왜 지금 하루에 갈 텐데 그 선거인단이 딱 그런 시기다라고 일단 상식적으로 좀 모르셨었어요, 그거? 네,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졸았나 봐요. 네, 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학교 때 까먹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또 그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거네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대통령이 될까요? 그거 뭐 저나 다 국적이 다 한국인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전문가 분들은 많이 있지만 저는 뭐 그런 분보다는 정확하게 내놓으라는 어떤 언론사 그걸 오늘 두세 군데만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투표를 한다면요. 이건 오늘 새벽에 나온 수치까지 합대된 건데요. 바이든이 279명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경합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합 지역을 다 지더라도 지금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경합 지역이 저기 회색 부분으로 표시가 된 그 그러니까 부분이죠? 다 지더라도 이미 왼쪽에 파란 진한 거랑 하늘색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만 하더라도 이미 가운데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의 집계로 보는 거죠. 그다음은 이코노미스트인데요.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91%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91%가 어디냐면 20번을 하더라도 19번은 지금 바이든이 이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는 정확히 나중에 최종 숫자를 341대 197로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년 전에 제가 또 미국 대선 그 상황을 또 살펴봤었거든요. 이렇게 그날도 약간 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날 보면 이제 우리 시각으로 보면 그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시차가 3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하와이 너지만 그 동부랑 서부랑 3시간의 기본적 그 차이가 4시간이죠? 네, 4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무슨 차이가 나냐면은
선거인단이 끝난 숫자부터 그 네. 선거 끝나부터 한쪽은 안 끝나고 있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선거 당일이나 이런 데는 발표를 안 하잖아요. 네. 여론조사는 안 되고 계속 발표하거든요. 나중에 이따가 끝날 때 보여드리겠지만 그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했는지를 제가 오늘 준비되니까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고요. 네. 최근에 격차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리얼 클레어 폴리티스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들도 대부분이 여기를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한 모든 거를 지표로 갖다 씁니다. 모든 지표를 하는데 여기 보면 최근에 보면 파란색이 약간 내려가고 빨간색이 올라와서 약간 좁아든 건 사실인데요. 실제로 보면 2월 중순,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그 7달 전, 8달 전인데요. 2월 중순 이후에 모든 여론조사는 결국은 바이든이 거의 하나 빼놓고는 다 우세했습니다. 한 명 하나 빼놓고. 그게 이제 지난 9월 초에 있었던 라스무센이라는 것인데요. 이 라스무센을 왜 주목하냐면 라스무센이 지난 4년 전 선거에서도 거의 네. 유일하게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가짜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곳을 맞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들 입장이 약간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은 뒤집어 봤기 때문에 트럼프 네네네.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도 다 믿을 수 없다. 이런 가짜 뉴스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짜 어렵죠. 저희가 뭐 해당 투표권도 있는 거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미국에서도 샤이 트럼프가 많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이 트럼프는 얘기를 안 하던 사람이 투표 현장에서 투표를 하고 뭐 온라인 우편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나 그동안 4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개선했을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는 아니라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로 이 기사가 이겁니다. 2016년 11월 8일입니다. 미국 시간 11월 8일이 4년 전에 투표일입니다. 투표일인데요. 이때 기사가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가 동부 시간 오후 1시가 되겠거든요. 딱 이 1시에 뭐라 그랬냐면 힐러리가 당선 가능성이 85%라고 얘기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그러니까 뉴욕타임즈가 평생 트럼프 대통령이 CNN 뉴욕타임즈가 페이크 뉴스의 양산지라고 맨날 비판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그날도 힐러리가 이길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바이든이 이긴다. 그래서 바이든이 이기면 어떤 주식이 올라간다. 아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결론은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알 수 없다는 그렇죠. 거야. 그게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런데 뭐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텍사스에는 샤이 트럼프가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굉장히 오픈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죠. 그 집 앞에 있는 여러 주택들에서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피켓 같은 걸 걸어놨다고 하길래 이런 샤이 트럼프 분도 계신다는 걸 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어쨌든 이제 시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최근 주식 시장이 다시 흔들리면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과연 예.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후보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얘기하는 네. 사람이 넘쳐나죠. 주위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미국에 계신 분들 모시고 한국에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커뮤니티나 주식기 얘기할 때, 야, 바이든 되면 큰일 난다, 세금 올라간다 얘기하고 그러실 텐데요. 일단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이요, 2016년에요,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그 당시 후보가 당선되면 주가가 급락할 거라고 예측했던 건 아마 많은 분들 기억을 아마 못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당일 선거 11월 8일입니다. 그날이요. 11월 8일 우리 시간으로 보면 11월 9일 오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막 뒤집이다 보니까 그날 딱 4년 전에 어땠냐면 선물 시장 5%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간 11월 밤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밤에. 예, 그래서 그만큼 그 당시에도 오히려 트럼프가 되면 큰일 날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고요. 심지어 폴 페럴이라는 유명한 투자 칼럼니스트가 있는데 이 양반은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당선만 되더라도 주식시장이 50% 급락할 확률이 100%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양반이 월스트리트저널과 그 마켓워치의 유명한 투자 칼럼니스트였는데 그 다음에 별로 안 보입니다 지금. 네, 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경고의 목소리를 했고 지금도 바이든이 안 되면 큰일 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꼭 그럴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대선 결과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또 국내에서 해외 주식,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네. 이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괜찮을까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는 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선, 최소한 대선만 갖고 보면. 왜냐하면 이건 역사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요. 민주당, 공화당, 당연히 이제 공화당은 빨간색이고요. 민주당은 파란색인데요. 거의 대부분 계속 올라왔습니다,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경제가 망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연평균 19%가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최근 올랐다가 떨어져서 그렇지만 지금 연평균 지금 보면 오바마 때보다 덜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의 역할이 그렇게 큰 게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그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집권당이 지고 오히려 야당이 이기면 불안하고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말이 일릴 수 있는데요.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오히려 선거 끝난 날부터 연말까지만 보면,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보면 딱 이 그림이 이건데요. 한쪽은 회색 같은 경우는 현 집권당이 이제 이겼을 때가 되겠고요. 파란색은 집권당이 졌을 때, 그러니까 야당이 이겼을 때인데 진한 게 야당이 이겼을 때인데요. 선거 이후에 딱 오른쪽에 세 번째 바인데요. 오른쪽에 세 번째 바를 보면 진한 게 더 올랐죠. 연말까지 보면 집권당이 졌을 때가 주가가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1년 후에는 약간 다른 그림이 나오지만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당이건 야당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느 정도 좀 안도감이 드는 부분이긴 하네요. 역설적으로 보면 이거죠. 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제가 항상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모두 정책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에게 또 한마디 할 수 있다면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겠죠. 주식시장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뭐 서너 분 더 남아있을 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뉴욕타임즈에서 따끈따끈한 어제 나온 기사를 소개해드리겠는데 이 제목에 다 모든 걸 써 있다고 했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for long-term investors, small things like presidential elections don't matter. 이게 뭐냐면 네. 장기 투자가 분들이라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게 스몰싱입니다. 스몰싱이라는 게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일도 상관없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일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꼭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과 관련해서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몇 회 더 남아있으니까 네네. 더 관련한 이야기 자세히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는 이쯤에서 오늘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